포인트와 추천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장 뭘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알아봅니다. 미증시 그리고 다른 국가 증시 사상 최고치 기록한다고 설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증시도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지수 단기적으로는 다소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시각의 의견. 최현주 전문가님이 가져오셨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정확히 날짜를 좀 기억하는데 지난 2월 23일 날에 체크포인트에서도 지수 상승 시 좀 매도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영업일 기준으로는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좀 지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좋은 모습 그리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기보다는 조금 제한적인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 3일 전에도 화요일이죠. 화요일 오전에 상승했다가 2694.8 코스피 기준으로 2월 23일 날 기록했던 고점 근처에서 또 돌파 못하고 좀 매물이 나오면서 좀 하락으로 좀 지수가 조금 제한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외인들의 포지션을 좀 봐야 되는데, 외인들은 이번 주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현물 시장에서 사지를 않고 있어요. 조금 주중반, 그러니까 수요일 정도서부터는 조금 매도로 좀 돌아서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수요일 이후서부터 보면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산다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는 팔고,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마찬가지고 선물 시장에서만 매수로 대응하면서 기관들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네들 고가에 조금 매도를 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역시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지수의 향방이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지수가 추가적으로 2690 넘고 2700 가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700 가더라도 크게 먹을 게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수의 향방은 결국에는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 정도서부터 조금 3월 중순 이후서부터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저는 좀 아래쪽으로 좀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쪽에서 두 축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순환매 좀 나타나고는 있는데, 물론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역시 정고점 부근에서의 상승, 그냥 그 정도로만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쪽에서의 최근에 조금 지수가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아마케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런 모멘텀이 좀 일찍 가동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는 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아마케도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는 만큼 바이오 쪽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 2주 정도 앞두고는 아마케가 다시 한번 바이오 쪽에서 상승 나올 수는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고, 지수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역시 종목별로 투자해야 되는데,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자신 있게 다가설 수 있지 않으면은 그냥 조금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지수에 대해서는 큰 기대보다는 종목별로 좀 봐야 된다.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 2차전지 다시금 좀 꿈틀댑니다. 특히나 어제 삼성 SDI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인터배터리 2024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 46파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시사점을 안겼습니다. 앞으로의 양산 계획 로드맵도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김근우 전문가님? 네, 오늘장 봐야 될 지점은 사실 몇 개 정해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까지죠. 인터배터리 2024가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까지는 일정이 남아있고 2차전지가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에서 여러 가지를 어제 발표했는데,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기술을 향상해서 또 높이도 4단계로 나눠서 쓰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또 중요했던 얘기가 LFP,
그리고 오늘 제가 체크포인트로 잡았던 전고체 배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2차 전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는 어제 다 이야기를 했고, 그게 실제로 주가의 상승에 기여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까지 그 모멘텀이 이어질 거냐,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장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앨범알이 또 주가가 좀 소폭 상승했습니다. 거기에는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지점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톤당 10만 위안대 정도 가격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데, 리튬 가격 또한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저점 대비해서 또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지점이 2차 전지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봐야 될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대표적으로 일단 삼성 SDI를 비롯해서 한농화성이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요 종목들 정도 보시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모멘텀은 이렇게 어제자로 좋은 소식 보여줬던 2차 전지와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기존의 모멘텀 받고 있던 HBM이라든지 또 칩단에서라든지 IP단에서라든지 또 디자인하우스 쪽이라든지 이렇게 각광받고 있던 종목들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길게 봐도 되겠다, 오늘장 정도는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오늘 신규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칩단, 디자인하우스 쪽, HBM 쪽 종목들이 아무래도 고점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눌림에서 좀 매수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로 지금 바이오단에서도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급등하게 되면서 사실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하는 바이오 업체는 많지는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인벤티지랩, 펩트론 정도가 이제 기대주, 수혜주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들이 오늘자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이 점 또한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해주실 이야기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로 출발을 해서 2차전지도 시세 연속성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삼성 SDI발 호재 이어질 거고, 또 미증시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 반도체와 비만약 쪽 이쪽까지도 또 점검을 살짝 해주셨어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도 반도체 쪽에 키워드 하나 가져왔는데요. 투자 이야기입니다. SK 하이닉스 올해 이 AI 메모리 패키징에 이 1조 원 넘게 1조 3천억 원가량 투자가 전망된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간밤에 TSMC도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AI 반도체 수요에 이 발맞춰서 대만의 공장 10곳을 짓겠다라고 굉장히 좀 통 크게 공격적인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장비 쪽도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건지 먼저 하이닉스 얘기부터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하이닉스가 HBM 수요를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첨단 패키징 공정에 1조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해서 반도체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성능을 높여서 HBM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확고히 한다는 일단 방침인데요. 하이닉스는 앞으로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이 앞으로 한 50년 동안은 전부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쪽 후공정 패키징 쪽에 좀 낙수 효과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TSMC가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공장 증설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TSMC 쪽에서의 국내 디자인 하우스 유일한 디자인 하우스인 에이징랜드 이런 쪽도 좀 같이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후공정 패키징 쪽은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SFA 반도체, 그다음에 TFE, 하나 마이크론,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미 반도체 좀 차트 좀 잠시 보시면은요. 일단 10만 7천 원, 10만 8천 원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주춤하는 양상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5일선 살아있다.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부담스럽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반도체의 어떤 전체적인 테마, 투자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상방은 좀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TFE 좀 보시면은, TFE도 최근에 주가가 이제 서서히 조금 바닥 탈피 움직임을 기간 조정 양상이 나왔었는데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SFA 반도체는 주가 조금 부진하지만은 여전히 뭐 낙수 효과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오늘 같은 경우는 TSMC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에이징랜드 한번 같이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지금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TSMC도 굉장히 공격적인 증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반도체는 이 수요와 공급이 계속해서 시속 게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느새 그러면 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나오지는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지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TSMC는 뭐 비메모리 쪽이니까 조금 그렇고 그런데 전부 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HBM 쪽에 하이닉스가 계속 앞서가다 보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조금 투자를 더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공격적인 투자가 나오는 거다라고 보고 네. 있고 아직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뭐 출고 기간은 아직 좀 많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직 본격적인 수요는 아직 좀 이르다. 이게 실적으로 잡히고 결국에는 어떻게 본다면 실적의 피크치가 좀 나와야지 주가가 좀 꺾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제 투자를 슬슬 해나가고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OLED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디스플레이 업계에 또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에 OLED 탑재를 하고 여기에 또 국내 업체들, 중국 업체를 제치고서 또 전량 쌍끌이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싹쓸이 수주 소식인데 그렇다면 모멘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구두 전문가님. 네, OLED 하면은 사실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실적 자체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지 않았던 시기는 꽤 됐고요. 근데 이거를 탈피할 만한 모멘텀이 나왔냐라면은 지금 좀 예의주시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빠르면 이달 말에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된다고 지금 애플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OLED 납품사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왜냐하면 중국의 BOE 같은 경우가 내수 시장도 있긴 뭐 많죠. 하지만 전 세계 점유율의 40%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도전을 하는 입장이 지금은 되었거든요. 그럼 이게 도전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애플 입장에서 이런 지점이 있었는데 전량을 국내에서 수주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11인치 모델을 전량하기로 했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12.9인치 모델을 전량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두 개 모델이 있거든요. 두 개 합쳐서 850만 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예상 실적을 보게 되면 납품액 기준으로 보면 LG가 선정되었던 12.9인치는 450만 대 그리고 2조 3,500억 원대를 예상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400만 대를 예상하고 11인치 모델입니다. 1조 5천억 원대 이제 규모를 예상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 사실 꽤나 큰 이제 규모입니다. 제가 실적을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적자가 된 지 꽤 됐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을 보게 되면 적자가 된 지 꽤 됐죠. 근데 이거 연간으로 보게 되면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컨센 추정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와 맞물려서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를 봤을 때 이게 월봉이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사실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2020년도에 만들었던 저점 있죠. 8,000원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가격인데 이때 가격이랑 사실 지금 맞물리고 있어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예 LG 디스플레이를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수혜주라면은 한 두 개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동아엘텍이에요. 디스플레이 후공정 검사 장비하는 업체고 또 하나가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사피엔 반도체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 생소하실 텐데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 제품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OLED 단에서도 좋은 얘기도 좀 천천히 들리고 있고 지금까지는 안 좋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켜볼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피엔 반도체는 상한가 같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 좀 궁금하셨던 분들께 또 팁이 되는 내용인 듯 합니다. OLED 관련해서도 이제는 좀 터널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보면서 모아나가는 전략 가능하다 의견 나왔습니다.
오늘 추천주 보기 앞서서 목표가 도달 소식 또 기분 좋은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지 전문가 12월 4일에 제시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사실 3개월 내의 종목만 리뷰를 해드리는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목표가가 수정되면서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고 있죠. 4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대단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3만 원대 샀고요. 20만 원 돌파 이후에 4차 목표가인 21만 원도 돌파가 되면서 수익률은 50%는 넘어간 시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방산주 뜨겁고 또 상당히 시장에 관심도 많이 쏠려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뭐 방산주 최근에 뭐 반도체 주식과 더불어서 계속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전망도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저는 단기적으로 좀 챙기고 매도하고 나오고 다시 한번 나중에 추가적으로 매수 추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개월의 강한 상승 움직임을 우리가 온전히 좀 흡수를 했으니까 50% 수익에서 이번 매매는 좀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재차 온다면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최원지 전문가 리뷰해 주셨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제 종가가 딱 20만 원인데요. 큰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가져오셨을지 먼저 김근우 전문가님부터 종목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한동화성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슈 체크할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이 올해 사실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테마가 꾸준히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자이글이라든지, 뭐 EG라든지, 사실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올 때 테마가 형성됐던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올해까지 그 모멘텀이 이어지는 종목은 많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한동화성 요 정도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나왔을 때마다 좋은 수급이 들어갔고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만큼 한동화성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눌린 가격대에서 저는 매수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3,700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1차 목표가는 업사이드 한 10% 정도 보면서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10% 한 중반 정도의 목표 수익률입니다. 아마 도달을 하면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리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동화성 어제 17%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전략이 아닙니다. 21,000원에서 21,000원대 조금 중반까지 좀 열어두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동시효과 구간은 빨간불이 일단은 좀 들어와 있습니다. 0.46% 오른 21,850원에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화성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최현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지금 뭐 OLED 소재 업체이자 연성 회로 기판 소재 업체인데요. 지금 IT 제품의 OLED 침투율이 확대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아이패드가 이쪽에서 OLED를 확장하기로 좀 얘기를 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OLED 좀 이쪽 소재 쪽이 재고가 그동안에 좀 많이 쌓였는데 지금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앞으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32,500원에서 33,000원 사이에 밴드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 2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나란히 오늘 OLED 쪽에서 한 종목은 OLED고 그리고 한 종목은 이 전고체 배터리인데 OLED 쪽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에서도 그렇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따라가는 전략은 아니고요. 32,500원에서 33,000원 사이에서 시초가가 아닌 이쪽에서 밴드에서 접근 전략이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추천주 목표가 도달 종목 리뷰 여기에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